자, 오늘 제가 자영사업가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메이의 첫 느낌이 어떤 건가, 이걸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그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첫 느낌,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첫 느낌, 아메이 첫 느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메이 첫 느낌은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쭉 했는데, 만나는 사람이 세일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일은 판매를 못한다는 그런 이제 자기적인 기준이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라밋 아니야? 그러면 이제 피라밋이면은 결국 손해를 본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에게 말을 못해, 뭐 아쉬운 소리를 못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또 아메를 처음 접봤을 때 느끼는 감정들 아닐까 생각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홀로아리랑이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같이는 못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포화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누구도 망했다 하더라. 이제 누가 망했다더라. 뭐 이런 이 부정적인 그런 의견도 있을 거고, 나는 회원되는 건 싫어. 제품은 좋으니까 제품은 내가 살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너 얼마 벌어? 그렇게 이제 또 뭐 수입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고, 너는 잘할 것 같은데, 나는 너만큼 잘 못할 것 같아. 뭐 그런 비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시간이 없어. 뭐 이런 사람, 이 등등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요.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메이는 뭐냐? 아메이는 수십조 원이 투자된 글로벌 사업입니다. 그걸 오늘 저희가 서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철저한 사업입니다. 수십조 원이 투자된 글로벌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거는 시간, 열정, 끈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무자본으로 이 거대한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성공자들의 성공 노하우와 자세를 배우면 돼요. 그래서 리치 디보스 사람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메이 성공의 비밀은 비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 많은 루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노하우를.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사업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중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많은 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또 최고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최고의 선생을 다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면 환경은 최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스스로 돕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복제 사업이라는 겁니다. 맥도날드 사업의 체인 본점의 개념이고, 파워풀하죠. 굉장히. 그리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승승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게임의 룰이 다르다는 거죠. 옛날에는 승패의 게임 룰이었다면 여기는 승. You first, me second. 당신이 먼저 성공하세요. 그 결과에 의해서 내가 성공할 겁니다. 시간 투자의 우선순위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성공에 우선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의 생명은 이제 지속성이죠. 그래서 팀이 우선해야 하는 이유고요. 부재 시 유지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시스템은 돌아가야 되고, 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동안 해외가 있어도 시스템은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쇄 수입의 개념입니다. 시스템의 실체는 이제 미팅. 그래서 이제 그 미팅의 중요성이 강조됐고요. 미팅은 지식을 쌓죠. 지식을 쌓으면 그 지식에 의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믿음, 가격에 대한 믿음, 개인의 성공에 대한 믿음,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파스처가 유지되면서 초대자의 이해를 돕고 팀워크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팀 속에서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이런 강의가 매주 있는데 이런 강의를 혼자 매주 한다면 이 시간은 굉장히 구속받는 시간인데 이렇게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한다면 2달, 3달 동안은 굉장히 자유롭게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보존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팀이고 팀 속에서 우리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업으로 시작을 해요. 대부분 그렇지만 본업같이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에게 결과를 갖다 주는 수십조 원이 투자된 글로벌 사업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아메이와 관계없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10가지의 상황들은 아메이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아메이는 뭐다? 사업이다. 네. 그래서 승승게임의 구조와 역할이 있어요. 스폰서가 있고 형제 라인이 있고 내가 있고 다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스폰서의 다운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나는 다운의 스폰서가 되죠. 그리고 스폰서의 형제 라인들이 나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군가의 다운으로 시작하는 게 아메입니다. 누군가의 스폰서가 돼요. 내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후원하게 되면. 그리고 팀원으로 형제 라인과 함께하는 형제의 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장입니다. 각자 사장이고 각자의 결과된 책임이 있고 핑계, 노 익스큐스, 핑계는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세는 중요한 게 건물의 기초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 2층을 지을 때는 뭐 땅을 얼마 안 파도 된다고 해요. 근데 100층이 지어지는 건물이다 그러면 충분히 그 지하에 튼튼한 어떤 안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0년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우리 이 사업의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운으로서의 자세는 뭐냐? 이 사업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스폰서로부터 내려오는 정보와 지식, 시스템을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스폰서를 애호하는 자세인데 에듀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스폰서가 강의를 해주면은 칭찬하고 또 너무 잘했다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스폰서가 나보다 못났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나보다 더 잘난 다운이 생기면 나도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업을 위해서 스폰서를 예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제가 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투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다운에게 복제가 돼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스폰서를 예원한 것이고 항상 스폰서를 감싸고 보호해 주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다. 지속적으로 스폰서 상담을 하는 게 좋고요. 절대 긍정의 자세. 그래서 시스템 속에서 스폰서를 믿고 자신의 성공을 믿는 자세. 나의 성공을 바라보는 분은 나의 스폰서라는 사실. 그래서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나의 스폰서가 아메에서 나의 성공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믿으시면 돼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 그래서 만약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어떤 방향이 틀려도 스폰서가 제시할 때는 그만한 그룹 나에 대한 성공의 근본에서 나왔다. 그거를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운으로서의 행동은 스폰서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이제 세뇌는 아니죠. 그 성공의 노하우를 하는 거니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자영사업가의 자세인데 이거는 스폰서와 함께 했을 때 이 자세가 옳은 자세고 만약 마이웨이를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에는 다운이 있으면 이제 내가 이제 회원을 가입시켰죠.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이제 스폰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는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절대 긍정의 자세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상황의 결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Thinking Big의 사업 진행의 핵심 멘탈적인 뼈대는 절대 긍정, 그 이에 빅드림, 이제 큰 생각, 큰 꿈, 그리고 이제 빅 비즈니스, 큰 사업, 큰 사업, 그러니까 빅드림은 뭐냐면 큰 꿈인데 큰 꿈은 크기가 큰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열정, 내가 움직이게 하는 그 모멘텀, 그게 큰 것을 큰 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큰 꿈이 이루어져서 3%, 6% 스텝 바이 스텝 내가 전진하고 있으면은 언제가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가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왜 빅비즈니스냐면 우리는 인세 수입을 갖는다는 거죠. 100세 시대에 100살까지도 수입을 계속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빅 석세스, 큰 성공의 뜻은 뭐냐면 타임 리치, 머니 리치, 프렌드 리치요. 그래서 시간의 부자, 돈의 부자, 친구의 부자가 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암에서 성공하는 글로벌 성공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은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식적으로라도 빨간색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색을 생각하라. 빨간색이 부정적인 거니까요. 두 번째는 절대 긍정 속의 사업을 하면 같은 결과 및 행동이지만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100이 아닌 200% 결과가 얻어진다. 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사업 성장들은 확연히 틀리다. 예, 그랬어요.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절대 긍정, 김종규의 절대 긍정 강의를 제가 했는데 거기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사격 선수들이 10점과 9점과 8점, 7점에서 7점과 8점을 10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고 10번에서 10점을 2번 맞았다. 그러면 2번 10점을 만들 때 그 느낌만 계속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점, 8점, 9점을 기억에서 지우는 거죠. 그 일을 잘했을 때 정작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또 10번에서 2번 하면 또 4번이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10번 해서 뭐 3번 했으면 뭐 7번이 될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내 기억 속에 남는 거는 10점만 계속 기억이 남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10점을 넣어놓으면 결국 내가 시합에서 나가서 10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게 미국에서 사격 선수들이 훈련한 훈련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도 했다 해도 그 자체를 부정으로 본 끝도 한도 없이 미워지지만 상대방의 실수를 믿음으로 감싸주면 그 실수 반복하며 본인도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는데 인간은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이제 퍼펙트하는 건 신의 영역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성공자가 그랬어요. 윈 루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성공자들은 윈 런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승과 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공과 실패가 있는데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성공자들은 성공과 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공자들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경험이고 그 경험이 쌓여서 결국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1000번에 전기가 켜지지 않는 방법을 알았을 뿐이다. 나는 전기를 꼭 발견할 것이다. 발명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전기를 발명했잖아요. 그게 긍정 마인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일 제출한 게 이거는 뭐냐면 제가 방이동에서 강의를 끝마치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그날 강의했던 한 10년 이상 이제 그 강의록이 있는데 그걸 두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불특정 다수인이 왔다 갔다 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혹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는 서류로 해서 버려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가져가서 내가 또 당장에 필요한데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3번에 살 때인데 3번에 지하 주차장에 딱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손이 허전해. 보니까 제가 이 강의록을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부랴부랴 새벽 한 1시, 2시 정도에 차를 켜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평소 일반 사람 같으면 내가 왜 그런 것도 기억 못하고 그런 것도 안 가져왔지 부정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이다. 우리 사무실이 대전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어서 다행이다. 만약 대전에 있었다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갔다 왔다가 알고서 다시 대전까지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다행히 뭐 서울이니까 가까운 데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암에서 이런 인간관계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배우고 실천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자세, 정보의 교량 역할 및 시스템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본보이고 다음과의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는데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블랙홀이 되어라. 워낙 중력이 강해서 뭐에서 빨아들인다는 건데 그냥 yes 하고 그냥 편한 사람이 되면 돼요. 편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더 많이 남습니다. 팀원으로서의 자세. 자, 팀원은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형제라인들과 이제 사업을 같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아메이는 글로벌 아메이에 비해서 인구나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그 인구에 비해서 또 땅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아메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 아메이의 특징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한국은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가 싸우지 않고 그래도 잘 화합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서로 막 이렇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이 막 크게 이렇게 막 국가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뭐 그 상호를 비방해서 사람이 뭐 죽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한국 아메이의 비즈니스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아메이의 그 에이브들이, 한국 아메이의 리더들이, 또 한국 아메이의 전체 팀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서로 이렇게 협력을 잘하는 그런 어떤 팀워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내 그룹이 아니래도 그러한 것들이 전체 한국 아메이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 세계 인구 대비 매출액이 제일 높은 나라가 당연히 넘버원 한국입니다. 한국 아메이. 그래서 팀원으로서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팀이 먼저 있을 때, 팀이 살아났을 때 결국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나의 노력보다 팀이 우선인가? 아메이 사업은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자신의 노력이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개인의 노력이 아무리 잘 되어도 내가 소속된 전체 그룹이 잘 되지 않는다면 내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력이 조금 부족해도 전체 그룹이 너무 완벽하고 융합되고 사랑으로 잘 굴러간다면 나도 그 그룹 속에서 당연히 성공을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치드 변호사는 그랬잖아요. 자, 누가 할 거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용기 있는 그런 용기를 항시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OSR 할 때도 또 세미나 할 때도 또 이런 준비 미팅을 할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우리 팀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고 그게 바로 우리 팀의 힘이고 그 팀의 힘의 결과가 우리의 성장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팀워크, 바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시간이 없고 바쁠수록 내가 좀 부족할수록 더욱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했을 때 내 수준밖에 성공을 못해요. 그런데 시스템을 활용하면 나의 수준을 10배, 100배, 20배를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는데 시골에서 개척교회의 목사님이 두 분 있었는데 두 분 다 젊은 분인데 그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A라는 목사님한테 갔는데 그분이 그 국회의원을 보면서 자기가 그날 목사이면서도 막 떨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좀 제대로 설교를 못해서 근데 B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왔는데도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굉장히 설명을 잘했어요. 이제 설교를 잘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A라는 사람은 자기를 국회의원보다 낮은 사람으로 비교한 거고 B라는 사람은 자기를 빼고 예수님을 국회의원하고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예수님의 전 세계적으로 더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거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개인 말을 들으러 오겠어요? 예수님 말을 들으러 오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메가 이대하고 크니까 내가 아메를 나타내고 아메를 보여주고 아메의 파워를 보여주는 거지 나의 현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전하면 바빠서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완벽한 팀워크와 좋은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성장하도록 팀원으로서 조금씩 십시일반 더 팀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나의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스폰서로서, 다운으로서, 또 형제라인서, 리드로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배웠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사업가니까 사업가는 사업가다는 어떤 그 외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강의를 제가 이제 미국 덱스터예가 그 인터넷 시스템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우리 그룹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이제 제가 쌍용을 다니는데 쌍용의 잠바가 그래도 뭐 사시사철 이렇게 있으니까 잠바만 입고 이제 퇴근하고 출근하고 굉장히 편하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부업으로 또 미팅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온라인이 없었고 오프라인 그냥 이렇게 홈 미팅이나 뭐 사무실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럼 거기 오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쌍용을 다니고 쌍용에 있는 사람을 내가 홈 미팅에 초청해.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스폰서를 따라서 그냥 쌍용의 잠바를 입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배우는 걸 잘 실천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힘들지만 차에다가 양복도 가지고 다니고 또 와이셔츠도 가지고 다니고 또 넥타이도 가지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미팅에는 이제 정장을 갖고 왔는데 저희 그룹원 중에 이제 리더는 항시 쌍용 자동차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에 그 가죽 잠바를 입고 나와서 가죽 잠바가 멋있다고 이제 내가 칭찬을 해주고 그런데 사장님이 사업가로서 양복을 입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약간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다음에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 잠바, 가죽 잠바 어디에서 샀느냐? 그러면서 또 얘기해. 또 뭐, 사장님, 알아요. 그 양복이 더 좋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굉장히 그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이제 저는 뭐, 그게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정보를 줬을 뿐이고, 막 거기에서 이제 다툼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럼 웃으면서 끝냈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홈미팅을 하는데, 그 리더가 일어나서 자기 뒤를 보니까 한 40명이 잠바를 입고 왔더래요. 쌍용자동 잠바를.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쇼킹해서 쇼크를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현장을 보니까 옷을 이제 바꿔 입은 거죠. 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대전에 가는데 거기 이제 박사님인데 제가 이제 박사님인데 이제 홈으로 이제 우리는 홈 미팅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홈 미팅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커피숍 가면서 미팅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갔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갔는데 가서 이제 강의를 이제 미팅을 하려고 보니까 그 트레이닝 있잖아요. 운동복. 예, 그냥 이렇게 굉장히 집에서 쉽게 이렇게 양복 다 벗고 편한 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적인 자세를 강의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이 박사님은 바로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양복 입고 자기 집에 사는데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화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돈은 안 들어가는데 수조 원이 투자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게 너무 작게 보여줄 수가 되네요. 예, 너무 작게. 그러면 상대방이 작게 다가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외적인 자세가 굉장히 복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반바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잠바, 뭐 찢은 청바지, 뭐 이런 거가 빅비즈니스라고 보이기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복장이 세제를 판매하는 사람의 복장이냐, 경영자의 복장이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 남자는 거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검정색 계열, 건색이나 검정색 계열의 양복, 그리고 하얀 와이셔츠, 빨간 넥타이. 그래서 미국의 큰 리더들, 그러니까 미국의 아메이의 옛날에 그 보드 멤버들이거든요. 보드 멤버들 보면은 거의 한 7, 80%가 거의 10명 중 7명, 8명이 검정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에 밝은 붉은 넥타이를 메고 그 미팅에 참석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항시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즈니스의 그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근데 스티브 잡스가 나오면서 청바지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성은 이제 멋진 캐리어 우먼을 이제 복장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편한 복장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편한 복장이라도 그래도 사업에 어울리는 복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것은 사람마다 컨셉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외모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피부는 갖고 있어요. 피부. 그래서 이 나이가 있게 들어가면서 피부로 그 사람의 품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제 한 40대, 50대는 피부로 이렇게 그 사람, 이 사람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50대, 60대 넘으면 머리, 그러니까 헤어 스타일이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50대부터 이제 머리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30, 40대, 20대, 30대는 피부를 관리하시고 계속 이제 50대, 60대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40대, 30대, 40대가 되면 헤어를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탄 머리도 괜찮아요. 머리가 많으면. 그런데 머리숱이 이제 적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은 점점 이렇게 헤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냥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는 막 돈을 투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관계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외적인 건 그렇고 이제 내적인 마음적인 거는 말씨, 언어, 표준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표준말 아니어도 일단은 긍정적인 말이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저를 소개하신 유선민 사장님은 부산인데 뭐 꼭 서울 말 아니어도 듣기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호감 가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꼭 뭐 표준말보다는 호감 가는 말. 예, 근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칭찬, 감사, 뭐 사랑, 행복, 존경, 뭐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언제나 성공자의 언어를 쓰도록 노력하는 게 좋고요. 긍정적인 언어는 수없이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좋은 말만 하고도 다 못하고 죽는데 거기에 나쁜 말까지 하면 더 인생이 짧아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좋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좋은 말들, 긍정적인 말들, 행복한 말들, 즐거운 말들, 정말 멋진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화는 이제 우리는 자주 만나잖아요. 자주 만나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옛날에 초창기 때 다른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뭐 정치 얘기하고 막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들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미팅에서도 보면은 가끔 이렇게 대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대화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그게 이제 하나의 발화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 한 10분이 지났는데, 15분이 지났는데, 끝이 행복하지 않아요. 끝부분에 가서 대화를 했는데도 뭔가 서운해. 뭔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리더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대화를 반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자살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자살한 그거는, 이제 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경제적인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사채를 써가지고 그 사채로부터 이제 시달리다가, 못 이겨서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떨어져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좀 어두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리더는 그걸 반전시킨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반전시키느냐? 사장님,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의아해하겠죠. 그럼 왜요? 그럼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런 사람들 우리가 굳이 하는 게 바로 이거 아메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사채 안 쓸 수 있는 수입을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오직했으면은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업이 얼마만큼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끄집어 오아서 다시 우리 사업의 비전으로 그거를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미팅은 성공한 미팅이 돼요. 근데 끝날 때까지 그걸 제2, 제3, 제4의 어떤 그런 사례로 계속 가가지고 끝나고 헤어집시다. 그러면 그 미팅은 가면서 굉장히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비전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뭔가 항시 이렇게 리더들이 이렇게 뭔가 주제를 할 때 거기에 이제 그 리딩하는 리더는 그런 것들을 긍정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항시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는 이런 멋진 차가 좋겠다, 저런 멋진 집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잘 아는 분야라고 계속 자기야만 비즈니스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대화가 부정일 때는 잠시 같이 공조하다가 대화의 주제를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리더가 이제 해줄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점프업을 하는 거예요. 이 아메이의 비전 쪽으로 점프업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비전은, 이 최고의 복수는 바로 크게 성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뭔가 이 여러 가지, 아직도 이제 주위에서 인정하지 못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공하고 나면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성공의 혜택이고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는 게 좋습니다. 판매자도 좋지만 일부의 판매자와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는 게 좋은데 판매자가 보는 세상하고 경영자가 보는 세상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경영자는 판매자와 다른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게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영자가 될 수는 없지만 판매자도 소비자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영자들이 모여서 탑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영자를 훈련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덱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루저가 실패자를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이 게으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실패자를 성공하게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들이 부지런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람들이 뭔가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걸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바로 우리가 받는 보상이다. 덱스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과 이 사업의 가능성을 공유해서 그 사람들의 배워서 제로에서 하나씩 배워서 결국 성공자가 되게 우리가 리딩해주고 그 사람들과 한 팀이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성공해 가는 거. 그게 아메라고 그랬어요. 그게 경영자의 마인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눈에는 지렛대가 보이는 거고요. 복리의 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당 월급을 받는 또 시간당 수입을 갖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복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고 그 번 돈이 또 다른 돈을 벌게 하는 것. 그게 복리라고 그랬거든요. 복리는 돈이 돈을 벌게 하고 돈이 돈을 벌었는 그 돈이 또 돈을 벌게 하는 힘. 그 다음이 또 돈을 벌게 하는 힘. 그게 복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복리의 힘을 파워 오브 이렇게
그러니까 복리의 힘을 제8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정도로 이 복리의 힘이 굉장히 불가사의한 힘인데 그거를 사용한 게 바로 윌 비즈니스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러한 포부와 그러한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우리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팅, 요즘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지금 만약 우리가 미팅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이 시간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러시아어도 피할 수 있고, 어차피 또 퇴근해서 집으로 가야 되면 집에서 들을 수 있고, 또 친구 집에 있으면 친구와 같이 들을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그 한 장소를 모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다면은 지금 전국구가 가능하잖아요. 뭐 제주도에서도 가능하고, 지금 부산에서도 가능하고, 대구에서도 가능하고, 광주에서도 가능하고, 인천, 전국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니 해도 미팅이 제일 중요하죠. 이 아메 사업의 성공의 꽃은 미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배워요. 아메를 미팅하면 뭐예요? 배우죠. 배우면 뭘 하죠? 배우게 되면 아메의 회사를 알게 되죠. 또 아메의 제품을 알게 되죠. 또 아메의 제품의 가격이나 기존의 어떤 보상을 알게 되죠. 그 수많은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다 알고 나면은 아메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알면 알수록 아메를 안 할 이유가 없고 또 아메를 안 하면 남은 손해예요. 근데 그거를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친구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친구도 안 하면 친구가 손해예요. 또 지인도 손해예요. 자녀들도 손해예요. 형제들도 손해예요. 모든 사람이 아메를 제대로 알면은 안 하면 그 사람은 손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메를 안다고 해도 아메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점은 뭐냐? 아메를 안다고 해도 아메를 안 하는 거는 아메를 모르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기준을 잡아요. 아메를 알고 나면, 배우고 나면은, 지식을 쌓고 나면 안 하면 자기만 손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배워서 내가 확신을 가지면 자신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가르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복제시킬 수가 있죠. 그럼 복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메의 미팅의 꽃입니다. 그래서 미팅을 참석하고 준비하고 주최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미팅을 통해 미팅을 주최하는 걸 배우는 거고, 미팅 참석 요령은 큰 미팅 수준으로 참석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펑션, 세미나, 랠리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스폰서가 주최하는 미팅에 우선적으로 가야 팀워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회갑잔치의 날 아들 돈잔치에 겹쳤어. 그러면 본인은 돌잔치 가고 싶은데 회갑을 가는 게 낫다. 그런 상징적인 말이고요. 아미 사업은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며 미팅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업이다. 미팅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이제 충전하기도 한 거.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게 또 가서 이제 한국에 있다가 미국 미팅에 가잖아요. 그러면 더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미국 본사도 가고 막 농장도 가고 막 미국 구경도 하고 막 미국의 성공자들도 만나고 막 그러면 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성공의 스케일은 우리보다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뭐 이렇게 팜트리라고 나무 한 그루에 보통 막 몇천만 원씩인데 막 몇십 개 그룹이 집들에 있어요. 네. 그래서 미팅에서 이제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함이 고 자연사업가로 스스로 미팅에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한데 스폰서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얘기 안 하면 안 나오는 사람은 자연사업가가 아니죠.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스폰서로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미팅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운라인으로서 배우는 자세로 일관성 있게 꾸준히 미팅에 나오고 팀원의 일원으로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미팅에 나오고 나오다 안 나오다 하면 내 사업은 당연히 형제그룹 사업도 망치게 되는 본보기가 되겠죠. 내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을 버려라. 이게 맹물만 가득한 이 항아리. 그러니까 이제 어느 마을에 잔치에 쓸 포도주를 각 한 병씩 갖고 와서 그 포도주를 항아리에 부으라고 했는데 다음에 항아리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포도주는 없고 맹물만 가득했더라.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 되면 그 미팅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망치는 거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게 바로 팀워크이고 이 미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품, 이제 제품이 중요하죠. 제품을 모르면 또 사업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사용해보고 그 사용한 느낌을 이제 전달하는, 그러니까 판매 전달, 그러니까 전달이라고 표현하기 판매라고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느낌을 전달해요. 느낌을.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또뭐 곰팡이를 이렇게 죽이는, 이번에 그게 이제 7월 25일 날 나온다니까 그것도 옛날에 폴스 같은 것 같아요. 폴스가 지금 내 생각이 없었는데 폴스 대신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한번 뿌려놓은 30일 동안 이 곰팡이가 나지 않는다니까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정말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된 굉장히 대단한 그런 제품이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또 우리가 즐겁게 또 일단 활용하고요. 제품을 좀 사놓는 게 좋습니다. 제품을 미리미리 사놓는 게 좋다. 그러니 시각화하고 제품을 사놓으면 이제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너무 근데 이제 집도 작은데 또 돈도 없는데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좀 여유 공간이 있는 분은 조금 제품을 미리미리 사두면은 이 100%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샴푸가 갑자기 안 보였어요. 근데 샴푸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은 내가 당장에 뭐 샴푸를 사올 수 없잖아요. 근데 샴푸를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앞에 슈퍼에 가서 사온단 말이에요. 그럼 슈퍼에 사오면은 그래도 또 돈이 아까우니까 그걸 또 이제 몇 달은 또 그걸로 쓰겠죠. 그러면서 100%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들쑥날쑥 하게 돼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갑자기 누가 이제 치약 하나 달라고 하는데 치약을 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치약을 또 사다가 주려면 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준비된,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반품되는 제품들이니까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자주자주 주문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제품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방법이다. 이렇게 비즈니스 방법으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제품이 있으면 제품을 보면서 그 제품의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또 배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사업은 무한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거 2배, 3배, 4배, 5배, 10배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0배, 100배의 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시 제품 사용이 가능하면서 제품 지식이 향상되고 제품 이름 숙지가 이제 잘 된다고 했어요. 사업 전달이 용이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쭈삣쭈삣 하지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게 뭐야? 집에 이제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 또는 이거 아메 아니야? 라고 이제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또 술술 잘 풀리겠죠. 즉시 제품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치약이 필요시 즉시 5분 내에 전달할 수 있느냐? 또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주문받아서 AP에 가서 픽업에 가서 한 일주일이 걸린다.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고 한 100명 정도의 그룹이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전달될 게 하나도 없어. 100명이면 만약 5분에 100개가 전달되는 거죠. 나만 그러면 얼마 안 되지만 내 다음 100명이 그렇게 하면 시간이 크게 이제 손실이 크다는 거죠. 구매 스스로 한다. 처음에는 도와주지만 본인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게 구매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LG25C를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게 엄청 많죠. 제가 아는 지인이 이 마트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이 재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재고 정리. 왜냐하면 또 이제 물품을 또 주문을 해서 채워놔야 다음에 손님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재고가 없어. 그럼 다른 마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영사업가, 그러니까 사업가보다는 훨씬 우리가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료 비용인데요. 교육비, 커피값, 경비,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n분의 1로 해서 철저하게 더치페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행사업가에 만들어 각자가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룰이에요. 룰, 생기부기 룰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다운 저녁 사주면 그 다운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다운 저녁을 사줄 수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돕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사업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커피를 마실 때, 뭐 아직 암에 가입도 안 했는데 커피 마시는데, 야, 우리는 n분의 1이야. 너는 커피 네가 내. 그러면 처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내가 커피도 사주고 뭐 식사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가가 됐다. 그럴 때는 이 교육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만났을 때 식사라도 뭐 커피라도 이렇게 내가 사주면 그 사람은 커피 한 잔, 식사 한 잔에 사업을 놓치게 되는 거죠. 네, 사업을 사업답게 전달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베품이 그 사람의 미래에 큰 꿈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밥을 사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커피를 사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큰 미래에 큰 사업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이 방법의 노하우를 전수를 안 시켜줘가지고, 그 사람 지레짐작,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친구를 초대해도 못해. 난 친구를 만날 수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료. 그러니까 지금은 자료가 이제 거의 없어.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책 같은 거 이렇게 공짜로 받지도 말자고 그랬어요. 스폰서가 공짜로 줘도 꼭 해서는. 왜냐하면 내가 공짜로 받으면 내 다음 100명에게 공짜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금전관계. 나 외에 이제 나와 외상 거래가 이제 금지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와 스폰서, 다운라인, 형제 그룹끼리 금전관계 절대 금지고 인간관계 단지로 올 수 있고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간 사람 볼 때 항상 돈이 없으니까 빌려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못 갚으니까 돈이 생각나고 스폰서를 보면 그래서 안 나오고 이제 사업을 관두는 거죠. 미팅에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묻지마 원칙이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나이를 묻지 않은 게 좋아요. 자라가던 나이를 알고 나면 선입견을 갖는 게 돼요. 나보다 나이가 적은 후배 아니야? 사업에 도움이 안 됩니다. 스폰서가 나이가 어린데 나이 지간분이 와서 나이를 우선받는 걸 가져가면서 스폰서가 사업적으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나이를 치면 업나이는 100살쯤 돼야 돼요. 업라인이 100살이면 그 다음에 90, 그 다음 80, 70, 60, 5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학력 묻지 마. 학력 같은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아멘은 학력을 따지지 않는 거죠. 출신, 어느 어디에 왔느냐. 편견을 주는 얘기를 대들어 안 하면 돼. 정치, 종교 이런 건 절대 그냥 입 밖에도 안 내는 게 좋습니다. 뭐 윤석열 그런 얘기 하도 안 돼요. 그런 것도 안 됐습니다. 재산 이런 거. 우리는 아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아멘 안 한 사람들 실컷 하세요. 그거는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 제품을 외상으로 주고 받지 않는 거, 술, 도박, 동거래, 하향 평준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미팅이 너무 지루해요. 그런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향 평준화 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 중에 그래도 정말 이런 미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독수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팀을 해야 그 팀이 크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컴포트존이라고 해서 편한 쪽에 자꾸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성공의 자세와 실패자의 자세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달리면서 알아보고요, 알아보기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의 성공에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만 과정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니까 실패자들은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이유를 찾는데 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거죠. 어려우니까, 추우니까, 더우니까, 뭐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말 못하니까, 이제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이고, 지금 뭐 어때서, 이런 거죠. 이제 포화가 됐니, 뭐 늦었느니, 그런 얘기는. 스스로 일하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걸 계속 연구하고 또 행동하고 연구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더 발전이 없는 거죠. 10% 가능성이 도전해. 90% 실패가 있어도 이 사람은 90% 가능성이 있는데 7%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을 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100만 원을 전략해서 50만 원을 저축할 생각한다는 거예요. 투자와 소비가 있어요. 투자와 소비. 그래서 아메이는 투자하는 사업이고 일반은 이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시간 투자하고 돈도 조금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간 투자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미래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 투자하는 거죠. Y를 찾는 사람이고 how 방법은 다음에 다 알 수 있어요. 5%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해요. 95% 사람들이 실패한다고 합니다. 성공자의 DNA는 드림, 나우, 액션이에요. DNA. 그러니까 드림, 꿈, 나우, 지금, 액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생각난 즉시 행동하고요.
행동을 미루면 기회를 잃는다고 그랬어요. 썸데이는 실패자의 언어라고 해서 썸데이 배를 다이어트를 할까요? 썸데이 뭐 할까요? 썸데이 뭐 할까요? 그거는 언젠가 뭐 할까? 언젠가 그거는 절대적으로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썸데이는 없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자신의 결단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덱스테이가 그랬거든요. 나는 스폰서를 위해서도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와이프를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멘을 위해서도 아멘을 위해서도 하는 게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아멘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공 자신의 결단. 악마가 인간을 실패하는 방법이 막 고통을 주고 막 그 고난을 주고 막 가난하게 만들고 막 그래 더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런데 게으른 습관을 딱 줬더니 그래 내일 하지 썸데이 하다가 이 악마의 게임에 빠져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마의 속삭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미루는 습관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없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 선생님 공짜는 절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짜보다는 내가 성공자가 되겠다는 그런 멋진 마인드로 우리 성공자의 자세를 가지면 있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자세가 전부라고 그랬어요. 100년의 미래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팀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You can do it.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